네,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면서 유망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은 우리 시장이 약간은 힘이 좀 없는 듯한 양상이에요.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 단위 힘을 못 내주면서 종목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우선 그래도 굵직한 악재들은 지났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아래로 급하게 빠진다거나 뭐 그런 이슈는 없겠지만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일단 또 상방을 노릴 만한 또 호재가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빠지고 또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빠지고 이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1월까지는 그런 장세가 저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재도 악재도 별로 없긴 한데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누르는 이슈가 있어요. 대주주 양도세 이슈고요. 네. 네, 이게 보통 12월만 첫째 주, 둘째 주까지 좀 유지가 됩니다. 12월 한 셋째 주, 넷째 주까지 보통 좀 큰 손들, 소위 큰 손들이 이제 주식들을 좀 팔기 때문에 그런 좀 코스닥 시장을 누르는 형태가 좀 유지가 되고요. 그래서 12월 한 중간부터는 또 시장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략 한 지금부터 12월 초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, 종목장, 좀 재미없는 종목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루한 박스권은 이어질 것이다. 아무래도 뭐 연말이면 나오고 있는 대주주 양조세 이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을 억누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청담 러닝을 준비하셨어요. 저희가 방금 전에도 청담 러닝이 오늘도 급등을 하길래 네.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. 청담 러닝 10월 들어서 흐름이 참 좋네요. 교육용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바운시라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. 네. 다른 메타버스와 다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교육용 메타버스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운시 안에서 수강생들이 뭐 영어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다음 뭐 수학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. 청담러닝이 또 자회사의 CMS 에듀가 있잖아요. 네, CMS 에듀가 뭐 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을 합니다. 그래서 바운시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청담러닝의 영어 수업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CMS의 그 수학 수업이라든지 코딩 수업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요소인 것 같아요. 네. 보통 지금까지 메타버스라는 게 좀 놀이 중심의 메타버스였었다면은 청담러닝이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교육 중심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금도 좀 편리할 거고요. 수강생들을 좀 유입시킬 유인 자체가 좀 부모들의 좀 뭐 요청이라든지 뭐 그런 게 또 네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이 바운시라는 메타버스가 시작이 되는 게 청담러닝 수강생들 대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. 그렇다라고 보면 수강생들이 집에 와서 숙제를 하듯이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용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청담러닝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성공 가능성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 또 배당주의 시즌이 또 네,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청담러닝은 또 제가 아는 중소형주 종목 중에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. 어느 네, 정도인가요, 보통? 거의 한 연간 지금 주가 수준으로 한 6%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. 예. 네, 굉장히 좀 높은 배당을 주고 있고 이미 중간 배당을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을 줬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연말 배당도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을 줄 것 같고요. 작년에 연말 배당 500원이 나왔는데 올해 추세로 보면 1,000원 이상은 거의 무조건 줄 것 같아요.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수준에서 뭐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해도 되고 메타버스를 노리고 매수를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청담러닝이 또 올해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실적 성장이에요. 네. 지금 매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도 좀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간 영업이익 한 400억 이상은 뭐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면은 뭐 지금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해 보여서 저는 뭐 메타버스 배당 실적 세 가지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춰진 종목으로 청담러닝 이렇게 뭐 지금 뭐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진짜 시장에 나온다면은 기업 가치가 확 리밸류에이션이 되는 건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어. 이 회사 어쨌든 교육업체라는 거는 오프라인 교육업체, 온라인 교육업체 나눠질 거고 이 네. 회사는 오프라인 교육업체 지금 밸류션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아직 PR이 뭐 10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,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견인을 해준다라는 게 시장
플레이어들에게 파악이 된다라면은 그게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실적이 잡히기 전에 우선 주가부터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. 이게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담 러닝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삼박자가 갖춰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청담 러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을 준비하셨어요? 두 번째는 이제 센코라는 센코? 기업이고요. 어떤 네. 회사인가요? 이 회사는 센서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. 이 센서가 어떤 센서라고 하면은 가스 감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경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센서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일단 실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와중에 현대차의 수소 감지 센서를 좀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. 몇 개월 안 됐고요. 이건 아마 매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잡힐 텐데 현대차의 모든 서비스 센터에 전국의 서비스 센터에 이 회사의 이제 수소 감지 센서가 들어가는 거고요. 수소 감지 센서가 필요한 이유는 현대차의 이제 수소 차량을 수리를 할 때 이런 수소라는 거는 사실 좀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를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가 필수가 되어 버렸고 그거를 센코가 현대차로 이제 독점으로 납품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수소 관련해서 센서가 나갈 거고요.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성이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하이닉스 쪽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회사가 반도체 관련해서 가스 감지 센서가 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또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실적이 좀 크게 붙을 거예요. 이미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매분기 YOY로 거의 100%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 새로운 또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청담 말씀드릴 때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 회사도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. 갑자기 가스 감지 회사가 그러니까요. 메타버스라는 거 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예. 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유엔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. 예. 네, 이 자회사는 이런 안전 감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근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메타버스를 접목을 해가지고 이 관제실에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그 시스템 안에 한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발전소라고 치면 이 네. 발전소를 시스템 안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로 구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유엔이고요. 그래서 유엔이가 이러한 관제 시스템, 메타버스 관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이 회사를 인수를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센코 실적 정말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메타버스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 센서도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지금 주가가 좀 꽤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큰 회사로 센코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나 보세요? 사실 주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춰져 가는 게 주가라고 저는 그렇죠.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라고 보면은 제가 뭐 목표 주가는 없지만 지금 실적 성장이 작년 대비 올해 2배 정도는 성장할 거고요. 올해 대비 내년에 최소한 50%는 성장한다는 걸 보면은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네. 수소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 수주라든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청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오늘 이렇게 청담 러닝과 센코까지 알아봤습니다.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